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GPT 시간 더빅스쿨의 이건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목요일 시간 취업 GPT 시간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은 지금 한창 연일 뉴스에서 가장 많이 핫 이슈인 예.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중국발 금융 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중국발 금융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 내용도 있고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국발 이제 부동산 위기가 가장 그 시발점이고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인 비구이위안. 이제 한국말 영어로 표현이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구이 위안이라는 단어를 좀 어려워해서 앞으로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 가든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제 컨트리 영어에서. 가든이라는 곳에서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난 6일에 만기 도래한 10억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자 지금 한국 돈으로 치면은 296억 원 정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네. 이 오는 30일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최종 디폴트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면 정말 큰 위기인 것 같은데 중국 최대 회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규모 있는 회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중국의 부동산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회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부동산 회사들도 당연히 주택을 짓고 예. 팔아서 예. 돈을 벌고 네. 이런 구조여야 되는데 예. 만약 그 팔아야 되는 집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은 손해가 나겠네요. 그렇죠. 손해가 날 수 있죠. 혹은 예. 잘 안 팔리면요. 아, 일단 짓느라고 돈 다 썼는데. 예. 그럼 또 돈을 못 버는 상황이겠죠. 네. 이게 딱 그대로 현실에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국가통계청에 따르면요, 7월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집값이 떨어진 거는 팩트인 거죠. 예. 거기다가 이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 중에서 49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 자체도 하락했다라고 하니까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락의 추세에 있다. 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또 추가로 이야기했던 게 주택 매매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네. 전체적으로도 43%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오. 이게 전체 금액으로 치면 900만 달러 수준으로 낮아진 거기 때문에 네. 이게 6년 만에 거의 최저치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컨트리 가든이 보유한 지방 주요 도시의 네. 아파트 예.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예. 잘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 가격의 하락이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뭔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나 뭐 투자 같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좀 많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중국의 컨트리 가든이 1위 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다 투자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쳤을 때 예. 뭐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냐라고 네. 한다면 GDP인 것 같아요. GDP요? 네, 중국 GDP의 25%가 예. 부동산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4분의 1이 경기를 움직이는 4분의 1이 부동산 개발에 와. 있던 게 핵심이라는 거죠. 정말 많은 비율인 것 같은데 체감상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 금액이 2002년도에 140조 원 규모였는데 네. 2021년에 2,657조 원. 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20년 동안 20배 가까이 늘어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거의 뭐 부동산에 몰빵을 한 거죠. 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약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 결국에는요 중국 정부가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2020년부터 부동산 업계에 부채 폭탄을 막기 위해서 네. 대출 규제 같은 걸 했대요. 예. 근데 오히려 그 대출 규제가 당연히 부채 축소에 나서는 이유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악화를 가져왔고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또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좀 잘해보려고 했다가 좀 부작용이 난 게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21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쌤, 중국 헝다그룹이라고요? 맞아요.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비슷한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었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컨트리 가든이 네. 헝다그룹보다는 조금 낫지 않냐. 아, 좀 양호해요? 그리고 헝다그룹이 이제 2위거든요. 와. 1위가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이 311조 정도 되고요. 네. 부채가 259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한데. 잘만 하면 예.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다 팔아서 예. 돈은 다 갚을 수 있다. 약간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네요. 이론적으로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망하면 갚으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네. 헝다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439조 원으로 총 자산 331조 원보다 다 팔아도 못 갚는. 다 팔아도 100조 원이 부족하다. 100조 원이 진짜 무슨 100원, 200원도 아니고요. 100조 원 정말 큰 돈인데. 그렇죠. 근데 1, 2위가 지금 위태위태하다라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인 건데 심지어 이 2위인 헝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맨하튼 연방 파산법원에 파산 예. 보호 신청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컨트리 가든 괜찮은 거 아니야? 예. 라는 거에서만 이제 위안을 삼기에는 지금 온고잉이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1위 기업인 이 그룹이 위기인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다른 쪽으로 금융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지는 걸까요? 일단은 컨트리 가든 자체가 규모가 크다. 그래서 중국에서 1위다라고 네. 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눈독 들이고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미국이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들의 채권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외국계 은행들이라든지 증권사들도 많이 네. 투자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요. 3억 5,190만 달러. 그리고 HSBC 같은 경우는 3억 4,360만 달러. 알리안츠 생명 우리 잘 알고 있죠. 네. 알리안츠 같은 경우는 3억 100만 달러. 피델리티와 USB, JP 모간 등도 1억 달러를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컨트리 가든이 예. 망했어. GG야.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예. 이제 뭐 당연히 어머.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겠죠. 와, 그럼 이 블랙록, HSBC, 알리안츠, 피델리티와 USB, JP 모간 등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위험 노출액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진전되다 보니까 정부나 각 관계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예. 거기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국내 금융회사의 부동산 개발업 예. 관련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약 4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4천억, 뭐 블랙록 3억 달러에 비하면 약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조금은 아니 이게 분명히 큰 돈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쵸. 사람이다 보니까. 3억 달러면 엄청난데 예.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이제 4천억 달러니까 뭐 익스포저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 않냐라는 이야기는 지배적이긴 합니다. 예, 근데 직접적인 피해도 그 정도라고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간접적으로 받는 피해도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취준생 분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 본토와 홍콩에 상장된 국영 건설사 38개 가운데 18개가 상반기 잠정 손실 상태거든요. 근데 이 건설사라는 의미 자체가 예. 단순히 그냥 집을 짓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그거를 이제 소위 그림자 금융이라고 부릅니다. 파생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림자 금융이요? 네. 선생님,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는요, 은행에서처럼 이제 신용을 창출하면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는 뭐 은행법에 저촉되는 그런 금융 기업이나 금융 상품이 아니라 네. 이제 그림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신탁 회사 혹은 이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투자한 회사 이런 데서 만드는 금융 상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건설사들이 어쨌든 이제 투자를 하려면은 일단 채권 발행한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탁할 거니까 다 같이 돈 모아서 한번 집 지어볼래? 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이겠죠. 예. 이런 것들이 크게 폭발한다라고 한다면 이 리스크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이야기가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이 악화되고 또 그에 따른 간접 피해도 잇따르겠네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줄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간접 피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4개 은행만 봤을 때 네. 이 증권사를 제외하고 나서 4개 은행만 네. 봤을 때 중국 내 위험 노출도를 살펴보니까 1분기 말 기준 총 19조 1,618억 원입니다. 19조 19조. 1,618억 원이요. 아까 직접 투자가 4천억인데 이제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19조. 근데 이게 그 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19조가 은행에서만 국한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권사 상품들까지 포함하면 또 진짜 엄청나게 와.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네요. 이 앞서 4천억 원 비하면은 훨씬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눈여겨 봐야 되는 거는 직접 투자 누가 했지보다는 네. 간접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 쪽 말고도 다른 쪽으로 취준생들이 인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이제 앞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라고 했던 것들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디플레이션, 그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참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부동산 위기로 중국의 경제 침체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네. 가속화될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이 마이너스라는 건 결국은 디플레이션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에서 2%가 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경기 성장에 도움이 네. 된다라고 하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제 중국의 파티는 끝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예. 현실이고요. 이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수 위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상대적으로 수출하는 국가 하면 미국도 있지만 네. 중국도 굉장히 많이 그쵸.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인데 예. 거기서 우리나라 TV, 핸드폰을 안 사준다. 아. 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년 실업률이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요? 가장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있고 돈을 아. 못 버니까 당연히 돈을 안 쓰고 이게 아.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이제 강대국으로서 입지도 위태위태하지 않을까. 아, 맞아요, 쌤. 그래도 제가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그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의존도가 20% 죄송합니다. 20%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이 탈중국 기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좀 다뤘던 것 같고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거면은 중국 내수 시장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대충 네. 봐더라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게 코로나 때 한번 이제 중국이랑 아웅다웅하면서 네. 더 이상 중국이랑 의존하지 말자. 아, 맞아요. 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많이 줄어든 건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만 이제 머물지는 않아야 되지 않나. 네. 왜냐면은 리오프닝을 기대하는 심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서 중국 관광객들 이제 막 들어온다고 단체 관광객 문 열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기대됩니다라고 했던 기사도 봤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여행이라든지 네. 소비재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 이제 재개됐다라고 하는데 예. 유커들 그러니까 네.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서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돈 많이 못 벌면 해외 나가기 힘들잖아요. 네. 중국도 돈이 없으면 해외 나가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분들이 그분들이 진짜로 해외여행을 많이 갈까? 아. 온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쓸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확실히 전보다는 좀 덜 적게 쓰겠네요. 맞아요. 네. 거의 적게 쓰다 보니까 유커 특수효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세 사업까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중국 정부도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같은 카드를 제시를 했고요. 사실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재부를 컨트롤 타워로 해가지고 네. 이제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이 공조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위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에선 부동산 위기, 미국에선 고금리, 우리나라는 이 사이에 껴가지고 참 난감한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취준생들은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이제 다들 이제 정책
예. 아니면 뭔가 대응 방향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리서치하면 나오고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얘기의 가장 핵심의 주체 두 가지 국가를 예. 눈여겨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고 미국은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고 아이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거를 어느 쪽으로 인상을 가야 해야 되는 되나 걸까? 낮춰야 되나 이러고 예.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해서 견제, 시선, 대응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대응보다는 중국의 대응이라든지 미국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상황 어떤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중국 경제 위기가 미국의 경제 침체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가장 이제 또 한쪽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 이거 잘 된 거 아니야? 아. 어차피 중국이랑 좀 약간 분위기 안 좋아하는 서먹서먹했는데 네. 걔네 망하면 우리가 약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우리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걸 잘 이용해 보자라는 이야기 두 파로 나눠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 이 두 소식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쌤. 어.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위기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위기가 금융시장이나 원자재 시장에서 혹은 수출 시장에서 네. 이 세 가지 경로에서 미국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예. 투자 심리가 당연히 악화되겠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하락하지 않냐. 음. 혹은 이제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네. 원유나 대두 같은 것들을 예. 상품으로 수요를 이제 많이 팔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막 나 수요 줄일래. 아, 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에 네.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 수출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도 중국에다가 많이 팔고 있어요. 사실 중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폰 뭐야라고 하면 아이폰이잖아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 갤럭시보다 네. 많이 쓰는 그렇겠죠. 폰. 예. 예. 그래서 대중 수출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당연히 기업의 실적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러면은 다 같이 죽는다. 아. 정신 차려, 우리 다 죽어 이거 하는 거죠. 우리 예. 다 죽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위기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 금융시장, 원자재 시장, 수출 시장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첫 번째 분석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좀 밝은 전망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희망 회로를 이제 태우고 있는 건데요. 네, 행복해로. 행복회로. 이제 이미 금융시장은 네, 행복해로 갑시다. 미국이랑 네. 중국이랑 이미 대립 관계 수년 동안 계속 지속해온 상황 아니냐. 네. 굳이 이게 만약에 타격이 있는다고 해서 타격이 있겠어? 이미 그거 다 예상해가지고 우리 네. 다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수년간 모니터링 해왔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 이런 이야기고요. 예. 오히려 중국의 경기 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이제 뭐 위안화 가치가 지금 절상할 수밖에 없고 금리도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제품의 수입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죠. 네. 근데 중국에서 갖고 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물가 상승의 압력도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예. 중국 덕분에 잡히지 않겠냐. 아, 이런 전망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원자재 소비를 줄이면서 원자재 가격도 하락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을 또 잡아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예.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 물가 상승이었는데 예. 중국이 떡락하면서 그리고 중국이 돈을 낮추면서 예. 반사이익으로 아. 미국이 결국에는 좀 더 이 인플레이션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겠냐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
중국과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좀 어떨까요? 당연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따라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네.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가장 큰 시작점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만 있다면 금리 인상의 기조는 멈출 것이고 아. 우리나라도 다시금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으로 돌아와서 네. 내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지 않을까. 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 미국이랑 중국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 잘 살펴보라는 의미는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의 영향이라든지 혹은 금리의 방향 같은 것들을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산업이라든지 어느 기관에 취업하더라도 분명히 큰 인사이트,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